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도 기존 코로나19 델타 변이보다 감염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다수 확인돼 방역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번 달 광주와 전남의 확진자는 벌써 2,000명을 넘은 가운데 어제도 오후 6시까지 117명이 확진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소재 한 식당입니다. 이달 중순 광주시 산하 동구 소재 한 공공기관 직원 2명이 이곳을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이어 식당 종사자들과 또 다른 방문객들까지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해당 식당을 중심으로 확진된 9명 모두 오미크론 변이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첫 오미크론 변이 사례인데 이들과 접촉한 이후 확진된 8명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로 확인된 9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도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앞서 한평을 중심으로 22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왔던 전남 사례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광주 전남의 확진자는 2,000명을 넘으면서 월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았던 11월보다 더 심각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북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중심으로 23명이 집단 감염돼 방역당국이 현장 위험도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3대 생활 방역 수칙을 발표하고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철저히 개인 접시를 사용해 주십시오. 목례 인사를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광주시는 또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데다 집단 감염까지 발생한 만큼 빠른 확산이 우려된다며 각종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요즘 농어촌은 가장 바쁜 수확철이 지났는데도 인건비가 여전히 비싸다고 합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서 농가에 알선하는 불법 인력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민과 전문가들이 농어촌 인력 문제에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계절 근로제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사과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민이 아닌 농협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돼 일합니다. 숙소는 농협이 제공합니다. 국내에 처음 시도되는 이주 노동자 공공 파견 근로 형태입니다. 우주 농협이 고용주가 돼가지고 농가들이 신청하면은 그 신청 받은 거에 의해서 근로자들을 배치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한 거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불법 중개업소를 통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실험적인 방식입니다. 이 같은 시도를 포함해 농업 이주 노동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제도를 농업 실정에 맞게 수정해 이원화하는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계절 근로자제는 작물 재배원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응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는 축산업 농가의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제도로 이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법으로 조직화된 미등록 이주노동 고용 알선 방식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어서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지작물 철거 계약이 부풀려진 정황이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정의당 광주시당이 조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실제 전봇대를 철거하지 않은 건설사에 철거 비용을 지급한 수상한 지작물 철거 계약과 관련해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이 완전히 금지됐는데요. 주정차 공간이 사라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식당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0월부터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차난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한다며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영업난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주차를 못하니까 장사가 안 되죠. 또 원룸에 방이 안 나가죠. 건물값이 떨어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심이 아주 흉흉하고 안 좋아요. 학교 측은 난감하지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쪽 주차에다가 어린이 유치원생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데려온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것이? 광주의 또 다른 초등학교 주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민 반발에 단속은 유예됐지만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여기다 받쳐놓고 과태료 못 얻었다고 전화하고 내가 그 집에 어찌게 가겠어요. 내 마음은 오직 하겠어요. 장사하면서. 자치단체는 고민입니다. 학교 주변에 공영 주차장을 세워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마련이 걱정입니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문제죠.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취지 자체가 어린이를 보호하자고 한 건데 이 불법 주정차가 생기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없애자라는 말이 나와버리니까. 광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587곳 가운데 민원 등으로 보호구역 위치 조정을 검토하는 곳은 50여 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아열대 기후작물로 제주가 주산지인 레드향이 전남 광양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는데 상품성이 좋아서 농가 소득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확 현장을 김정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과실이 가지마다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감귤보다 큼지막하고 붉은 빛깔이 선명한 레드향 품종입니다.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 주로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광양시가 10년 가까이 농가 육성에 나서면서 광양산 레드향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올해는 일조량도 좋고 온도 관리를 저희가 잘했죠. 저희 레드향이 다른 데보다는 좀 타 지역보다는 특별하게 맛이 있고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고. 레드향은 다른 품종에 비해 빛깔과 향이 진하고 당도도 월등히 높은데요. 이곳 광양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기후와 일조량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재배가 까다로운 작물이지만 연평균 15도의 온화한 기후에 풍부한 일조량이 더해지면서 평균 14브릭스의 고당도를 유지하며 출하가 가능해졌습니다. 광양시는 레드향뿐 아니라 천혜향과 한라봉, 애플망고 등 다양한 아열대 과수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 13개 농가 2만여 제곱미터에서 재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과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양시는 아열대 과수 농가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생산시설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2012년 여수시청 소속 직원 A씨가 횡령한 여수시의 공금 80억 원 가운데 아직도 65억 원이 환수되지 않았다며 소송 등 환수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여수시 회계과 직원 A씨는 2009년 7월부터 3년 동안 공문서 위조로 공금을 빼돌려 사채 빚을 갚는 등 공금 80여억 원을 횡령했고 재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달 전에 출소했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3일건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연제동 지식산업센터 내 일부를 기부 체납받아 공공업무시설로 조성합니다. 북구는 이번에 기부받은 시설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소통과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청 주관 2021년도 전국 119 재난상황관리평가에서 최우수인 A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올해 재난평가 대상에서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상황 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가 1년 9개월 동안의 급여 1억 6,100만 원 전액을 한평군 인재양성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이군수는 한평군수 보궐선거 후보 시절 무보수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싶다며 급여 반납을 약속했고 지난해 4월부터 재임 이후 월급과 수당 등 급여를 군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보관해왔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기반시설과 국가정원 야관경관 조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16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가 비록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재촉하는 징표이자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 누구나 기꺼이 환대하며 어려운 이웃과 연대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양향자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의 전직 특보 박모 씨의 정치자금법 유용 혐의를 조사하던 도중 양 의원의 혐의를 인지하고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양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역신문사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의 지역신문사 대표로 재직하며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시도교육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수당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관리와 통제, 시혜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차별 철폐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시야가 많이 답답합니다.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화순과 곡성 등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로 짧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실 때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안개에 초미세먼지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광주가 49, 영광과 완도가 5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안개와 미세먼지가 거치고 나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3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2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2도, 광양과 고흥 1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아 온화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0도, 강진과 장흥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성탄절인 토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이날은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일요일에는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또 일요일 오후부터는 눈도 내리니까요. 추위와 눈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